이야기한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시청각이니까 조금 더 눈에 와 닿을 거예요. 네. 인체 구조와 기능, 한의학으로 이해할 수 있냐. 이걸 통해서 좀 더 알기 쉽게 한의학을 이해해보자. 그 다음에 지금처럼 치료 기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각해보자. 그런 겁니다. 주방구조. PPT 자료로 강의할 거고. 첫 번째 장면인데요.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동일보감 시대에는 아마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죠? 이런 일을 하고 살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은 이런 데서 살고, 이런 일을 대부분 합니다. 천인상황 같은 논리로 봐도 이 상황과 이 상황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 상황과 이 상황도 뭐 엄청난 차이가 나죠. 서방이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상황에 맞춰서 천인상황이라고 해도 이미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현대로 오면 이건 노동이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손실을 줄여주는 약재들이 주로 쓰입니다. 이게 보약입니다.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것들. 그러니까 뭐 노동하고 삼겹살 구워먹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 시대의 보약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보약은 그게 아니죠. 이건 순전히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를 지우기 위한 보약이 뭐가 있을까요? 뭐 감이온담탕, 귀비탕? 귀비탕은 안 듣더라고요. 써보니 안 듣고 감이온담탕, 오령산제 많이 써야 됩니다. 왜 오령산제 쓰는지 모르시죠? 땀 안 흘리고 가만히 앉아있잖아요. 배설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령산 주제로 많이 써야 됩니다. 완전 철칙입니다. 그 다음에 흥분을 많이 하죠. 이게 흥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흥분을 가라앉히는 약들이 주로 주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저한테 찾아오는 친구들한테는 이 청심환 팔아먹어라. 요즘은 청심환의 세상이다. 우황청심환의 세상이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거보다 더 좋은 약은 없을 거다. 예. 무조건 첩약주고 청심환 끼워서 팔으라고 합니다. 그래도 무난하다. 이해하시죠? 왜 그런지. 예. 그게 그런 쪽의 처방들을 알면 좀 다루기가 쉽습니다. 잘 듣습니다. 약들이 생각보다 훨씬 잘 들어요. 오령산 같은 거를 처방으로 이렇게 첩약으로 쓰기 조금 이렇게 부담이 생기면 X제 갖다 놓고 퍼줘봐요. 얼마나 잘 된다. 처방이. 정말 잘 들어요. 요즘 감기 환자들 땀 안 내잖아요. 그죠? 노동을 안 하니까. 땀을 못 흘리죠. 그런 상태에서 통증이나 이런 게 막 생기잖아요. 그게 오령산 주제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감기가 떨어져 나가요. 서양의학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약을 쓰나? 진해거담제 이런 거 물 말리는 약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네. 거기다가 수액제 넣어주잖아요. 소변 나와요. 수분이 빠져나간다는 거는 체온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체액을 보충하는 약을 줘서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체액을 보충하는 건 다 보약이에요. 십전대부탕, 뭐 쌍화탕 이런 건 다 땀을 못 나가게 만드는, 몸 안에 뭔가 잡아둬야 되는 상황에서 쓰는 처방들이에요. 탈진하는 경우는 그런 게 됐지만 그렇지 않는 스트레스 환자는 배설에 대한 생각을 훨씬 많이 해줘야 돼요. 단순한데 안 써보니까 이제 긴가민가 하죠. 오령산 한 통 갖다 놓고 적당히 퍼줘봐요. 소시오탕하고 합쳐가지고 막 퍼줘도 잘 들어요. 양약보다 훨씬 나아요. 그 몸의 부담도 별로 못 느껴요. 이게 시대상의 변화예요, 변화. 그 다음 동의보감을 조금 더 공부하신 분들은 머리를 이렇게 좀 더 굴렸으면 아마 이 생각할 거예요. 동의보감에 변비문이 있어요? 없을 거예요. 다 설사약이지. 그게 시대상이에요. 옛날에는 설사 환자가 많았지 변비 환자가 없었던 거예요. 왜?
오염, 환경오염 때문에 다 장질환을 알아요. 그 다 섰어요. 지금은 위생관념에서는 거의 완벽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웬만큼은 다 수인성 전염병에서 안전하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전부 다 설사병이에요. 그 수인성 전염병 때문에. 그러니까 동의보감을 보면 대변문에 가보면 다 설사지 변비 별로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보는 환자들이 다 변비 환자예요. 왜?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적당히 위생이 갖춰져 있는데 안 움직이니까 장운동이 안 돼가지고 다 변비라는 얘기죠. 티칭도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환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거라는 거예요. 당신 자리에 앉아서 12시간씩 컴퓨터 쳐다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변비 생기지. 약 주고 매일 1시간씩 운동하세요. 채소 드시고요. 나가면 맨 돼지고기 삼겹살 먹고 그러잖아요. 그럼 변이 나가나요? 안 나가지. 육식 먹으면 변이 양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변비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시대상의 변화고 읽어줘야 됩니다. 읽어주셔야 됩니다. 처방은 분명히 변해야 됩니다. 대도시에 살수록 분명히 변해 있어야 됩니다. 대부탕 이런 거 쓰면 바보입니다. 지금. 그런 환자 없습니다. 네. 자, 아까 언어 얘기 잠깐 했습니다. 기 이런 거 보면서 얘가 죽었다. 레이저 포인트. 기 같은 그 표의 문자가 주는 함정이 있습니다. 어땠네. 그 표의 문자의 함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환자는 뭐 다 아실 겁니다. 두통이 있어요. 복통이 있어요. 변비통이 있어요. 이렇게 안 옵니다. 그죠? 어깨 아파요. 머리 아파요. 배 아파요. 근데 여러분이 보는 책에는 다 두통, 복통, 변비통으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환자가 복통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쥐어짜는 듯이 아파요.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어깨가 막 빠져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걸 변비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복통이라고 얘기하고? 아닙니다. 이게 표현문자의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환자를 제대로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환자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 복통인데, 배가 아픈데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 상처가 난 겁니다. 위 점막이나 장점막.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여기 칼로 베지고 여기다 물 부어보세요. 정 이해하고 싶으면 살짝 비고 소금물 부으면 돼요. 그럼 아주 막 그 아린 맛이 장난 아닐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느끼는 감정도. 아셨죠? 쥐어짜는 것 같아요. 장에 경련이 일어나는 거,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거. 그걸 복통으로 해석한다고? 바보 같은 일이죠. 무슨 처방을 써요, 복통이면? 자, 근경련이면 자약감초탕이 맞습니다. 근데 상처가 나 있으면 자약감초탕 아닙니다. 뭐 써야 돼요? 겔포스 써야죠. 그렇잖아요? 상처를 일단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약의 겔포스 역할을 하는 게 뭐 있어? 오페환 있잖아요. 잘 들어요. 그냥 오적골 가루만 줘도 들어요.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거기다가 3,7근 집어넣어요. 가루를 곱게 갈아서. 지혈제로 쓰는 거예요. 장출혈 환자 꽤 많아요.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이 문제가. 자, 언어의 함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배가 찌르는 듯이 아픈 걸 이해할 수 있으려면 인체 구조와 기능을 알아야 돼요. 상처 현상을 알아야 돼요. 동의보감 백날 봐봐야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복통이라고 나오지, 담은 복통, 무슨 복통 나오지, 거기에 그런 얘기 써있지 않아요. 그게 함정이에요, 함정. 절대로 그 환자 못 찾아내요.
실제 인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로 이해한 다음에 그게 요즘 뭐 뒤에 가면 이제 염증 잠깐 나올 텐데 이제 염증에서 어느 단계냐 그걸 이해했을 때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옛날 사람들의 풍환서습조화가 그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걸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쪼가리로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전체를 이렇게 포괄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런 인체가 없는 거예요. 한의학이. 이게 흩어져 있는 거지. 그 문제입니다. 인식의 문제. 이건 굉장히 어려운데 한의학은 그럼 어떤 방법론으로 개발됐겠냐의 문제예요. 이제 해부생리학만 공부하라니까 그럼 내가 한의학을 왜 해? 그냥 양의대 공부하면 그만 이렇게 얘기한다고 대부분. 그리고 회의감이 들어요. 사실 해보면 너무 좋거든요. 저걸 해석하는 게. 그럼 한의학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자꾸 생각한다. 근데 인삼을 쓰는 것하고 아스피린 쓰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인삼은 어디에 쓰라고 규정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면 이게 고달픈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건 한의학적인 방법론이 필요한 거죠. 자연물을 보는 시각이 필요해요. 물론 과학도 필요하겠지만 그 시각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한의학이. 그걸 이해할 때 쓰는 게 인식의 문제예요. 파란색, 노란색, 검은 건 어디다 쓸 거냐. 그게 한의학 이야기잖아요. 그건 서양의학이 없어요. 네. 맛이 신 거는, 맛이 매운 거는 어떻게 쓰니?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인식의 문제에서 찾는 거예요. 매운맛 같은 경우에 보편적인 현상은 식물의 2차 화합물이 매운맛이에요. 매운맛을 왜 만드냐면 뜯어먹히지 않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식물이. 그 나름대로 종족 보존이죠. 그럼 매운맛을 먹는 동물한테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줘야 돼요. 그 영향이 뭐죠? 대표적인 게 설사예요. 설사. 매운 거 많이 먹으면 설사예요. 그러니까 먹으나 마나 되니까 안 먹죠. 그러니까 다 살아남는 거예요. 그럼 약으로 쓴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그놈을 갖다가 매운 것을 이용해서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가지고 내보내겠다.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갈근에 신미가 들어있어요. 찾아보시면. 그럼 갈근은 그런 데 썼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방법론은 인식에서 찾은 거예요. 아주 세밀한 관찰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2000년 동안 관찰한 거죠. 2000년에서 1년, 100년을 빼야 되겠네요. 정지에 있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해부생리학적인 문제는 지금까지 무지하게 많이 설명했습니다. 넘어가라. 아까 세포하고 DNA를 이야기했었는데 이 시를 읽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언어를 조금 더 이해할 겁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한의학 책 속에 세포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한의학엔 세포가 없는 겁니다. 왜? 세포는 몸짓에 불과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전에는. 그죠? 몸짓으로도 확인이 안 됐죠. 그런데 세포라는 단어를 붙여놓는 바람에 세포를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언어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잘 안 되죠? 제가 야구공을 딱 던지고 내가 야구공 던졌어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그림이 그려져요. 뒤돌아서서도 가능해요. 그죠? 내가 야구공 던졌어 하면 머릿속에 딱 그려지잖아요. 세포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그려지죠? 기 하면 그려지나요? 안 그려지죠? 이미지가 없죠? 왜 이미지가 없을까요? 그 단어에. 이게 한의학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의학의 본질적인 문제. 철학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한의학 속에서 쓴 기라는 단어는 어느 정도의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공통의 사고를 하죠. 왜? 인체를 다뤘기 때문에. 철학은 사고의 영역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죠. 네.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머릿속에 피었잖아요. 야구공 던졌어 하면 벌써 피었죠? 꽃이. 예. 조금 다른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지나갈게요.
제가 지칭하는 단어 하나가 딱 주어지면 머릿속에 그림을 아마 그릴 겁니다. 그려보세요. 개. 그렸죠? 무슨 그림이 떠올랐어요? 무슨 그림 떠올리셨어요? 무슨 개? 네, 무슨 개? 얼룩이. 두 번째 언어의 함정이에요. 단어는 같은데 벌써 이미지가 틀리잖아요. 그죠? 복통 아까 얘기했죠? 아주 심각해요. 한의학 속에 있는 단어들은 규정치가 없어요. 이거를 파헤쳐가지고 규정치를 여러분 스스로가 다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이렇게 계단을 밟고 올라가듯이 공부할 수 있어요. 지금은 방안 가득 그 해부학책을 다 찢어놓고 아니면 동의보감을 다 찢어놓고 찾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죠. 여기 지나가면 다 잊어먹고 저기 가서 찾다고 내가 못 찾았지? 이게 되는 거예요. 계단을 밟지 못하는 겁니다. 이 언어의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해부학으로 조금 더 접근해 봅시다. 이건 우의라고 합니다. 그죠? 스토마. 자, 복통에서 어떤 상황을 우의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해부학을 알면. 근데 해부학을 모르면 상복부 통증입니다. 그냥. 그 상복부도 사실은 해부의 표면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해부학을 이해 못하면 여기까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에서의 우의라는 단어와 이 우의가 같은 거냐 틀린 거냐도 여러분이 지금 규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 다르다면 무엇냐라고 하는 거를 지칭해 놓아야 의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규정이 안 돼 있으면 내가 하는 짓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 거죠.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고 이름을 불리지 않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꽃이 필 수가 없어요. 늘 씨앗만 뿌리고 마는 겁니다. 이미지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여서 어떤 결과물로 가져야 되는데 결과물을 만들지 못해요. 네, 언어의 문제. 이게. 감기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서양의학은 이렇게 해서 쓴다. 과정이 분명하게 결정돼 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뚜렷하게 나온다. 됐든 안 됐든 해야 때 쓰면 열 떨어진다예요. 그죠? 그게 어디에 작용한다. 세포 뭐 이렇게 결정돼 있어요. 마왕탕을 봅시다. 증상만 있지 그 다음 이야기는 뭐 위기를 조절한다더니 뭐니 하는데 지금 앞에 방금 언어 얘기했잖아요. 규정할 수 없는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규정하셔야 돼요. 제가 해줄 수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다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한 거 봐서는 또 못 믿을 거니까. 우리 업계에서는 믿는 놈이 바보죠. 그죠? 마왕탕. 자, 이제 해석의 문제입니다. 마왕탕은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표열 배설을 못해 상중 혈열이 사기와 투쟁한다. 이런 말과 두통 발열과 두면부의 순환 편중이 심하다와를 놓고 이해를 해봐라. 어떤 말이 제일 쉽겠냐? 찾는 겁니다. 그죠? 여기선 또 표열이 뭐냐, 혈열이 뭐냐, 외사가 뭐냐, 상충이 뭐냐를 놓고 규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고달픈 거죠. 계속 단어 규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여기는 조금 쉬워졌죠. 두면부 결정되어 있습니다. 순환이란 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편중도 이해할 수 있고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제 구체적인 구조물까지 지칭해 줄 수 있냐의 문제인데 그건 조금 뒤로 미루세요. 이 정도까지만 해도 훌륭합니다. 예. 자, 인식의 방법. 아까 인식을 잠깐 얘기했었는데 문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들어봤더니 지금까지 1시간, 2시간 가까이 들어봤더니 흥미로워요. 이게 참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해. 흥미로운 단계죠. 그죠? 그러다가 조금 더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 가설을 세우는 건데 그럴듯해. 얘기를 들어보니까 배농상급탕 그거 써볼 만할 것 같아. 이렇게 그럴듯해.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써봤더니 토론과 실험이니까 집에 가서 써봤을 거 아니야. 그 인간 거짓말은 안 하대. 토론과 실험이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와 수정입니다. 그런데 네가 해석한 건 틀렸어. 결과는 맞지만 해석은 틀렸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좋았어 그 해석이. 이렇게 검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병도 치료돼. 뭐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가 가능한 거죠. 그 상황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과학의 인식 과정이고 실제로 우리가 좋든 싫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뭐를 배울 때는 꼭 거쳐가는 거고 뭐 아마 흥미 없으면 안 할 겁니다. 그죠? 흥미가 좀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불행하게요. 오늘만 흥미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아주 딱딱한 전원 가지고 해야 되니까 흥미 없을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 방대한 거를 단 열 몇 시간 동안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준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이드라고 생각합니다. 해부학 책을 정말 한 번 내가 봤다. 평생 나 처음이다. 볼 수 있는 힘은 주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예. 자, 해부 생리학을 알아야 하는가인데, 얘기했죠? 현미경 발견 미세 해부학이 발견된 다음에 의학의 역사가 역전됐다는 거, 치료술로서의 역사가 역전돼 버렸다는 거 얘기했습니다. 자, 동서의학의 해부도 비교입니다. 이게 서양의학이 한 15세기나 그 이전에 한 거고, 이거 동의보감 거 가져온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이거는 뭐 기를 바탕으로 그렸다고 어쩌고 하는데 다 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화가가 붙었고요. 화가가 붙어서 그린 겁니다. 이건 화가가 붙지 못한 겁니다. 서양 해부학을 할 때는 꼭 화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옆에. 근데 우리는 쉬쉬해가며 해야 되니까 붓으로 적당히 끄적거려 놓은 거죠. 그겁니다. 네. 동양 해부학에도 이쪽은 없고요. 티벳이나 청나라 때 그린 해부학이 있대요. 전 못 봤습니다. 티벳 거는 전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훨씬 자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린 사람들의 입장은 아마 숨어서 이렇게 해부를 했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인 것 같고요. 티벳 같은 경우는 조장을 해요. 왜 조장하는지 아세요?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저 칠레 안데스 산맥에 가면 이렇게 조그만 파인 데만 이렇게 들치잖아요. 그러면 시체가 딱 말라 있어요. 너무 건조해가지고 1년에 뭐 몇십 미리 내리질 않으니까 다 미라예요. 이거 보기 좋겠어요? 티벳은 4,000m 고지예요. 다 얼어버려요. 안 썩는 거예요. 보기 싫잖아요. 파면 다 시체가 나오는데 그게 조장을 하게 되는 원인이에요. 땔감은 부족하고 태워서 없애면 참 좋을 텐데 땔감이 없어가지고 뭐 말똥 갖다 빼고 이러는데 그걸 태울 장작이 없죠. 조장을 하게 된 거예요. 자연이 발명해준 발명품이에요. 왜 티벳 사람들이 오체 투자하는지 아세요? 종교적인 이유일까요? 아니에요. 심혈관계 질환 때문에 종교에서 그걸 허용한 거예요. 다 고혈압으로 중풍으로 죽어요. 고산지대에서는. 왜 그런지 아시죠? 네, 산소 기압이 낮아가지고 산소 포화량이 적어서 혈액의 적혈구수가 엄청나게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여기 가서 막는 겁니다. 조금만 나이 먹으면 다 막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체투지 맨날 운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돌리고 다니잖아요. 뭐 만다란가 뭐 돌리라고 하고 이거 돌리고 앉아있고 자연이 준 그 상황을 이 종교가 흡수해 준 거예요. 그래야 하지. 야, 너 뇌졸중 걸리지 않게 운동해. 이게 맨날 얘기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지. 훌륭하잖아요. 얼마나 훌륭해요. 네. 제가 종교를 너무 까뭉겼나요? 전 종교를 무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역사에서 해부학이 되기 전 단계에서 저는 이 처방 불량으로 대부분 생각합니다. 요 전까지, 금원사대가 전까지 보증기탕 보면 아시겠지만